비폭력 대화 들어가며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을 기뻐하는 게 우리 본성이라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늘 궁금하게 여겨왔다. 첫째, 인간이 자신의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둘째,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연민하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들 두 가지 의문에 천착하기 시작한 건 유년 시절 우리 가족이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사했던 1943년 여름 무렵부터였다. 우리가 이사한 지 2주쯤 되었을 때 동네 공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종 갈등이 빚어졌다. 그로 인해 며칠간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우리 동네가 이 폭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 동안 집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폭동이 끝나고 학교가 문을 열었을 때 나는 이름이 피부 색깔만큼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석 시간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자 남자아이 2명이 내게 쏘아붙였다. 너 카이크지? 나는 카이크라는 말을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그 말이 유대인을 경멸하는 의미로 사용되는지도 몰랐다. 방과 후 두 아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땅바닥으로 밀치고 발로 차고 때렸다. 이 일을 경험한 그해 여름부터 나는 두 가지 의문에 관심을 갖고 알아보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무엇이 가장 나쁜 상황에서도 연민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가? 예를 들면 에티 힐레줌은 나치 포로 수용소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나는 여간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의 핵심이다. 불만에 찬 젊은 게슈타프 장교가 내게 소리를 질렀지만 나는 분노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거짓없는 연민을 느꼈다. 나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나요? 당신의 여자친구가 실망시켰나요? 그렇다. 그는 매우 지쳐 보였고 우울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젊은 장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런 가엾은 젊은이들을 인간 사회에 풀어놓으면 그들은 곧 위험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에티 힐레줌, 회고록에서. 연민을 느끼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나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말이 얼마나 큰 구실을 하는지 알고 놀랐다. 그 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레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말하기와 듣기를 고안해낼 수 있었다. 나는 이 접근 방식을 비폭력 대화, Non-Violent Communication, NVC라고 부르기로 했다. 나는 비폭력이란 말을 간디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쓴다. 곧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도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대화 방법을 어떤 곳에서는 연민의 대화, Compassionate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나 연민의 대화를 대신하여 MVC로 줄여서 사용한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M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MVC의 내용은 수세기에 걸쳐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의 의도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본연의 자세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는지, 곧 살게 되어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환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더 구체적으로 표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입니다. MVC로 인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뭔가 다른 방법을 알게 됩니다. MVC를 익히면 습관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정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 역시 경청하면서 정중하고도 솔직한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표현하게 됩니다. 그 형식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MVC로 우리는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 곧 변명하며 물러나거나 반격하는 행동 양식을 탈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을 떠나서 우리의 의도와 인간관계를 여러 측면에서 비추어 보게 되어 저항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 또는 공격하거나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듭니다. 분석이나 비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가를 명확히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깊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내적인 대화도 경청함으로써 존중, 배려와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므로 진심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연히 생깁니다. 나는 MVC를 의사소통 방법 혹은 연민의 언어라고 부르지만 MVC는 단순한 방법론이나 말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의식을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밤에 가로등 아래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한 남자를 근처를 지나던 경찰관이 보고 물었습니다. 무엇 하십니까? 제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약간 취기가 도는 듯해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떨어뜨리셨나요? 경찰관이 물어보았습니다. 아닙니다. 열쇠는 저쪽 골목길에서 잃어버렸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찰관의 눈길을 느낀 남자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골목길보다 여기가 훨씬 밝아서요. 내가 자란 문화적인 조건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 내 관심의 초점을 두도록 가르칩니다. 관심의 초점을 의식의 빛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비추는 훈련 방법으로 나는 MVC를 개발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연민의 특성은 내 친구 루스 베버마이어가 지은 노랫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내게서 받아갈 때처럼 주는 기쁨을 느낄 때가 없어요.
그것을 받는 당신이 내가 느끼는 기쁨을 이해하며 내가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구현하려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죠. 우아하게 받아주는 것이 최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줄 때 나는 받음을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서 받아갈 때 나도 진정으로 받는 느낌입니다. 앨범 주어짐에서 노래 주어짐, 루스 베버마이어 작사. 우리는 가슴으로 줄 때,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했을 때 느끼는 즐거운 마음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고받을 때만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서로에게 유익합니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이나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는 사람 역시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한 사실을 깨닫고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MBC로 대화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MBC 대화법을 이해한다거나 내게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MBC의 기본 원리에 입각하여 오로지 연민의 마음으로 대하는데 관심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동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 연민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MBC의 기본 원리와 대화 방법에 충실할 때 이러한 연민은 필연적으로 생겨납니다. MBC 모델.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대인관계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의 요소에 우리의 초점을 두겠습니다. 첫째는 관찰. 어떤 상황에서 있는 그대로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관찰합니다. 곧 나한테 유익하든 그렇지 않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비결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여부를 떠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게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느낌.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합니다. 아픔, 무서움, 기쁨, 즐거움, 짜증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이 포착한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합니다. MBC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고 솔직히 표현할 때는 이 세 요소에 대한 의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10대 아들한테 이 세 요소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펠릭스야, 더러운 양말 2짝이 돌돌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3짝이 TV 옆에 있는 걸 보면 엄마는 짜증이 난다. 여럿이 함께 쓰는 방은 좀 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이 나는 좋거든. 그리고 그녀는 바로 4번째 요소인 구체적인 부탁사항을 말합니다. 내 양말 뭉치는 내 방에 놓든지 세탁기에 넣어 놓을 수 있겠니? 이 4번째 요소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MBC는 이 4가지 정보를 말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MBC의 또 다른 한 측면은
상대방에게서 똑같은 네 가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바라는가를 분별하고 그들의 부탁을 통해 무엇이 그 사람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겨날 것입니다. 곧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MBC 모델의 4단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행동을 관찰한다. 관찰한 바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한다. 그러한 느낌이 들게 하는 욕구, 가치관, 소망사항을 찾아낸다.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이 단계에 따라 우리는 대화하면서 자신을 우선 표현하거나 먼저 상대방의 말을 영민으로서 들으면서 이 네 가지 정보를 교환합니다. 앞으로 이 책의 3에서 6장에서 이 모델의 각 단계를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MBC는 고정된 공식이 아니므로 각 개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편의상 MBC를 단계로 정리하거나 대화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 네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MBC의 정수는 네 가지 요소를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 있지 실제 주고받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과 세상에 MBC 적용하기.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공동체와 MBC로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인 연민의 바탕을 두게 됩니다. 때문에 MBC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친밀한 관계, 가족, 학교, 조직과 기관, 치료와 상담, 외교, 사업 협상, 어느 상황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갈등, 또 여러 사람이 이미 친밀한 사람들과 더욱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데 MB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MBC 교육을 통해 받는 혹은 듣는 방법뿐만 아니라 주는 혹은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나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는 느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밑에 깔려있는 느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나는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많은 상처를 입고 몹시 괴로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남편은 내가 MBC 연수에 참석하기 일주일 전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우리는 오늘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MBC가 우리의 해피엔드에 도움이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의 느낌들을 읽어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응답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그 사람의 행복을 창조해주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서로 성장하고
받아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 각자의 인생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샌디에고에서 한 워크숍 참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MB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교사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담당한 특별학급에서 지난 1년간 MBC를 적용해 왔습니다. MBC는 언어장애, 학습지진, 적응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누군가 자기 책상에 가까이 다가오면 침을 뱉고 욕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연필로 찌르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다른 방법을 써. 기린말로 해봐. 일부 MBC 워크숍에서는 기린 인형으로 MBC의 뜻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합니다. 내 책상에서 좀 떨어져 줄래?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화가 나거든. 그러면 다가오던 학생들은 미안해, 깜빡 잊었어 하며 물러섭니다. 처음에 나는 내가 이 아이에 대해 얼마나 좌절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았고,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질서와 조화 외에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는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교실에서는 이 학생을 다루느라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해 학생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좌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음도 느꼈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나는 다른 학생들도 돌봐야 해. 이런 말을 하루에 100여 번이나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게 되었고 대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교사. 교육에 참가했던 한 의사의 말입니다. 나는 갈수록 진료에 MBC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환자들이 내게 심리학을 전공했느냐고 물어보며 의사들은 대부분 환자의 생활 방식이나 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MBC를 통해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 그 순간에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혈육병이나 에이즈를 앓는 환자를 대할 때 MBC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심한 분노와 고통을 겪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한 여성 에이즈 환자를 5년간 치료하면서 MBC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치명적인 병이 있는 환자를 대할 때 나 자신도 그 병의 진정과 결과에만 얽매여서 진정으로 그들이 삶을 계속 뜻있게 살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MBC로 나는 새로운 언어 습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식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의료 활동과 MBC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나는 MBC의 춤사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힘과 기쁨을 느낍니다. 파리의 한 의사.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을 정치적인 무대에서도 활용합니다. 한 프랑스 강요는 오랜만에 여동생 부부를 만났는데 MBC 교육을 받은 여동생과 그 남편이
전과 얼마나 다른 분위기로 서로 말하고 반응하는지를 느꼈습니다. MBC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그 강요는 다음 주에 예정된 외교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입양 절차에 관한 예민한 사안을 놓고 알제리와 협상 중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우리는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했고 그 강요는 MBC 교육을 받았습니다. 후에 그 강요는 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었던 데에는 새로 배운 대화 방법의 기술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큰 논쟁거리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관한 그들 각자의 의견을 MBC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에 정착한 많은 이스라엘 이주민은 자신들이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권 행사를 원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소망을 인정하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MBC 교육을 받은 참가자들은 분쟁의 초점이 되는 요르단강 서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훈련 중에 강사 한 명과 나는 MBC를 통해 서로 듣고 공감하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로 하여금 돌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 역할극을 해보도록 권했습니다. 20분 후 한 이주자는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 준다면 영토에 대한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고 요르단강 서안을 떠나 공인된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MBC는 전 세계 여러 곳의 극심한 인종, 종교, 정치적인 긴장 상태에 있는 분쟁 지역에서 유용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루안다,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립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MBC 교육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나는 동료들과 함께 시민평화봉사단원들 교육을 위해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매우 긴장된 사흘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 교육을 받을 이들의 얼굴에는 절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이에 잔혹한 전쟁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에게서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찾던 방향과 능력을 찾은 데 대한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후 2주 동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우리는 전쟁의 참화와 절망하던 시민들이 MBC 교육을 통해 차츰 활기와 자신감을 되찾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대화 방법을 가르치는 축복을 받은 데 감사합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당신과 함께 빅폭력 대화의 풍요를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약. MBC는 우리가 날 때부터 지닌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C를 통해 우리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꿔서 우리 의식을 4가지 영역, 곧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필요로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이것에 집중해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MBC는 주의 깊게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 연민을 길러주고 진정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 연민으로 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나누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나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이용합니다. MBC는 세계적으로 온갖 분쟁 상황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MBC의 적용 사례: 살인자, 암살자, 아이들을 죽이는 인간들. 이 책에는 MBC 적용 사례가 곳곳에 나오는데 이는 MBC를 적용한 실제 대화의 예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MBC는 단순히 말을 하는 기술이 아니라 MBC가 의미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과 의도는 표정과 몸짓 뿐만 아니라 침묵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예문들은 물론 글로 옮길 수 있는 부분만을 간추려 요약한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에 실제로 더 중요한 말없이 공감하는 순간, 이야기, 농담, 몸짓 등이 활자 상태에서는 몇 자로 압축되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데이샤 난민 수용소에 있는 모스크에서 강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참석자는 170명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남성 이슬람 교도였습니다. 당시 이들은 미국에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강연 도중 갑자기 청중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청중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통역자가 내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청중 속의 한 남성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쏘아보며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살인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학살자, 어린이 살인자, 살인자 하고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이날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나는 문제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길에 바로 전날 수용소에서 발사되었던 최루탄을 몇 개 보았는데 그것에는 Made in USA라고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최루탄을 포함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미국에 대해 난민이 큰 분노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살인자라고 부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미국 정부가 자원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사실 때문에 화가 나셨군요. 다른 데 쓰지 않고 말입니다. 내 추측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나의 진실한 노력이다. 남자. 당연히 화가 나고 말고요. 당신네는 우리에게 최루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하수시설이 필요하지. 최루탄은 필요 없단 말이오. 우리는 살 집이 필요해요. 우리만의 자주적인 나라가 필요하다는 말이오. 나. 그래서 분노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는 말씀이시죠? 남자.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27년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시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이나 할 수 있느냐고요. 나. 아주 절망적으로 느끼시는군요. 그리고 저나 또 어느 누구도 이런 조건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가요? 남자. 이해한다고요? 한번 말해봐요. 당신 자녀가 있어요? 학교는 다닙니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은 있습니까? 내 아들은 지금 병들었어요. 하수 구덩이에서 놀아요. 그리고 교실에는 책 한 권이 없어요. 당신은 책이 한 권도 없는 학교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나. 여기서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좋은 교육, 뛰놀며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환경. 남자. 그렇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인권. 이게 바로 당신네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당신네가 얼마나 우리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 나. 더 많은 미국인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심한 고통을 깨닫고 정치적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우리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20여 분간 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말 뒤에 숨어있는 그의 느낌과 욕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혼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나와 공유하고 싶어하는 한 동료 인간의 선물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했다고 느낀 그는 그 수용소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후에 나를 살인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집 라마단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